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새벽 2시 50분입니다. 어제 비트코인과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많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글쎄요, 뭐 차트,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뉴스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휴식은 끝 아니면 1만 달러 아래로 갈 것이냐. 글쎄요, 지금은 반반 치킨.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이럴 때는 안 하시면 되고요. 안정적인 게 좋으시다면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래도 혹시나 올라갈 수도 있잖아 하시면 반반 치킨. 어제 제목이 반반이었죠. 반만 계속 들고 계시면 돼요. 반은 넣으셔야 되지.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맞춰내기는 그런 걸 노리시면 안 되고요. 뭐 저도 운이 좋아서 맞을 때도 있고 뭐 1% 이내로는 맞춰 나가는 것 같은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래요. 틀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그 맥 자리에서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게 되겠고, 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뭐 갑자기 카톡이 와서 네, 포인트 부분이 되겠고, 그걸 무조건 막연하게 맹신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팔고 사고 전량서 하면 한번 물려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잠시만요. 네. 업로드 됩니다. 자, 비트코인 폭락, 알트코인 패닉. 무슨 폭락이냐, 씨. 폭락, 이게 무슨 폭락이냐, 이게. 여러분, 주변 큰 차트를 보면 이게 총락 같아 보이십니까? 그죠? 아니죠? 그냥 빠질만한 자리에서 빠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알트코인들이 지금 막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알트코인들은 지금 관심은 곤란합니다. 불과 뭐, 2주 전에는 알트코인들이 아마 상순환매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 올라갈 때, 이 자리가 가면 순환매가 올 것입니다. 1800만, 50만원을 자리를 차시면, 근데 못 갔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해 보시면 아마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못 갔잖아요.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30% 빠질 흐름에 있다라고 하고, 빠졌을 때 이제 알트코인 모습을 보는데, 매집의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아마 조금 말씀드렸을 겁니다. 매집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흐름에서 알트코인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그랬어요. 이 흐름에서 알트코인 안 좋다고, 이더도 이상하다고, 알트코인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흐름과 여기에서의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달라졌다? 물론 일부 알트들은 매집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매집은 원래 그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하고 싶어 하겠지만 매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일부 매집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데, 그 매집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털기 위해서 한번 심하게 더 흔드는 그런 흐름, 더 세버리는 그런 흐름이 지금 잡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아마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고점 대비 50% 반토막 정도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이 지금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시드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손절을 꼭 감행하고 진입해달라고 당부를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뭐 조정을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알트들이 계속 빠지면서 비트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에 지금 몰려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죠. 저는 그럴 걸 좋게 생각을 하죠. 자, 뭐 어쨌든 네. 뉴스를 좀 더 살펴보고, 네. 뭐 이상해요. 그죠? 뭐 문제가 좀 뉴스들도 좀 이상한데, 예. 이제 횡보, 이제 큰 추세, 중간쯤 되는 추세를 하나 부셨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뉴스 크게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시간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요 작은 조세가 부서지는 라인에서 그죠? 결단하셔야 한다. 하락 다이버전, 1시간짜리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라고 톡방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고, 아마 그분이 이제 다중봉에 대한 의식에서 깔끔하게 잘 털고 나가신 것 같아요. 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 하나가 있었다. 자. 그리고는 또 공부방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한쌤이 말씀한 자리 기가 막히게 반등하네요. 반등해요. 네, 반등을 하는데, 앞전 파동이 1파잖아요. 1파니까 3파가 나온다고. 이제부터 흐름을 잡아 나가시. 이제.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재반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추세는 4시간 차트, 네. 요 추세 자리가 좀 살짝 남겨져 있다, 그죠? 여유가. 이 친구가 이제 핵심 추세가 되는 거야. 왜냐면 다 깨졌거든, 이제. 요 상승을 동반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요 상승이 조금 이 각도보다는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승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이렇게 150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 추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추세를 올까, 안 올까? 그 부분은 나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4시간 볼벤 수렴 발산을 하고 여기서 반등을 치고 있으니 여기 뭐 13일 정도 해서 수렴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볼벤 수렴을 하고 다시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는 1시간 차트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반등을 하려고 지금 착강거리고 있는 모습 보인다 그죠? 과거의 거래량 터지는 확인. 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신호를 잡을 때 매수 신호를 크게 잡는 하단에서 매수 거래량 터진 신호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호가 나오고 어디였지? 어디였더라? 일단 4시간 차트여서 여기 이 자리였나봐요. 자, 4시간 차트 돌아갈게요. 네. 나오고 볼린저 밴드가 수렴을 하고 상승 다이버전스 확인되느냐, 그리고 중심선을 돌파하느냐, 이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1시간 차트부터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리랑 터친 캔들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뭘 해야 된다?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느냐? 아니, 아직 안 하네요, 그죠? 아직 안 하네요. 그러면 이 1시간짜리 상승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수렴을 하고 조금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 포인트는 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단타를 노려볼 수 있는, 이걸 믿고 한번 들어가 보는 정도의 흐름이 되겠고, 짧은 반등, 그죠? 그 정도 되겠고, 거리랑 터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1시간 볼륨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퉁퉁 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쯤에서 우리가 배팅을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답니다. 그래서 여기 손절을 주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트코인 입장에서 아주 강력한 하락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 왜냐면 하락 추세를 하나 깼거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하락 추세를 하나 잡아 나갈 것이냐, 기분을 계속 추세 잡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밀리다가도 한번 올라가는 좀 완화된 하락 추세를 잡아 나갈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뭐 작도를 할 만한 라인이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으니까 1시간 차트에선 그 정도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뭐 일봉 차트도 4시간 차트도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긴 조금 애매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도전 저친 저점, 완전 저점을 노려보실 분들은 짧은 손절, 요 자리에 대한 손절을 감행을 하시고 1350만원 정도의 짧은 손절, 제가 1300만원 깨지면 않으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감행하시고 살짝 도전해보는 정도가 되겠고, 일단은 지금은 섣불리 막 뛰어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 대비 알트가 많이 따졌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약세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약세가 얼마나 갈지는 뭐 저는 그렇게 막 많이 엄청나게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우리 그 작년에 그 약세장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1파에 대한 조정파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란에 열광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저도 이번에 방심해서 손실이 조금 크게 났어요. 크게 나가지고 크게 났다? 뭐 크게 난 거죠. 그죠? 100만원 단위가 넘게 났으니까 손실이 나서 지금 어영부영일 때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포지션 정리 다 해놓고 이제 다시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너무 바쁘고 시험 대비하고 이렇게 바쁘다 보니 지금 대응도 못한 건 핑계지만 손실이 꽤 많이 났어요. 벌었던 거에 비하면 뭐 뭐라 해야 되지? 뽀찌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위안을 삼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항상 긴장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보셔야 될 라인이 일봉에 있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입니다. 그죠? 자, 정말 큰 초세를 노리실 거면요, 중초세를 노리실 거면 일봉 볼벤 수렴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꽤 오래 기다릴 겁니다. 그죠? 수렴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살짝 이탈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세요. 올 월 말쯤에, 월 20일 전후로 해서. 그리고 그게 그때 노리는 게 맞고요. 그때 노리는 게 맞고, 이제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은 4시간 차트나 1시간 차트 정도에서 4시간 차트에서 한번 노려봐라는 신호가 나온다. 그죠? 일목균형표 하단 라인. 그죠? 1370만원. 1170만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가? 반등만 할만, 반등자리. 이 반등자리가, 큰 반등자리가 사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반등 지지를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뺐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모르잖아. 그죠? 모르는 이야기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은 4시간짜리에서도 추세가 잡히지 않고 1시간짜리에서 첫 신호가 나왔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입니다. 그죠? 절대 공식처럼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죠? 거리랑 터진 캔들이 있는가, 그리고 돌아가서 중심선에서 장대 양봉으로 볼벤 중에서 돌파하는 라인이 있는가,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는가, 요게 제 목적인데, 그 전 과정에 1시간 차트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정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리플이에요. 네. 리플. 오늘 공부방에서 420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420원 반등을 하죠. 그죠? 내가 2일 아시는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을 이제 밀고 내려가 버렸지.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깨어지고, 조금 볼벤 중심이 깨어졌으니, 이제 이 자리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근데 뭐, 저야 뭐, 적은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고, 많이 해먹었거든. 여기서 사서 해먹고, 여기서 사서 해먹고 해서 많이 해먹었는데, 300원 다시 돌입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땡큐 베리 마치죠. 땡큐 베리 마치.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제가 어떤 매집 스타일을 또 펼쳐갈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겠는데, 420원을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 앞에 있는 상승 파동을 지금 몇 분 정도 지난 13분, 네. 상승 파동을 좀 일단 뭐 상승 파동에 대해서 제가 카운팅을 완벽하게 못했다라는 가정을 하고 1파의 상승 1파 여지를 남겨뒀었어요. 이게 상승 1파에 대한 여지를. 그러면은 우리가 1파에 대한 여지는 이 고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원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피보나치, 이 상승 지분에 대한 61.8% 정도, 네, 61.8% 정도였어요. 네. 11.8% 정도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리플의 특성상 내가 파동 카운팅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648짜리 420원 정도까지 라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420원 라인을 보시면 420원 라인도 누가 있냐면 또 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 20수평 요 정도 라인인가요? 네, 요 정도 라인이면서 여기 일목균형표의 하단 라인입니다. 여기가 일목균형표의 하단 라인. 일목균형표의 하단 라인 보이시죠? 네, 일목균형표의 하단 라인. 그러니까
이 주봉 일목균형표를 사상 가장 좀 높게 평가하면서 봤어. 딱 끄트머리잖아요. 420원까지. 요 정도, 사실 220원에 420원 4원 정도가 제일 좋았겠죠, 사실은. 자, 그러면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봉을 매집봉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집봉이라는 거 매집을 했을 때 보통 여기서 이렇게 좀 쏘면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인마들은 여기를 때리고 갈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게 된 겁니다. 네, 이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죄송하지만 제가 250원이한테 얘기를 하기 여기 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250원 아닙니다. 이제는 200 7, 80원 됩니다. 270, 270, 270, 80원. 자, 270원, 7, 80원 자리를 확인함으로 있어서 비로소 이 엘리어트 파동의 완벽한 종파가 마감이 돼요. 그럼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는 무대응 구간입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 주봉상 정면 중심선을 지금 몸통으로 이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봉이면 안 덤벼듭니다. 안 덤벼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소 주봉상 이 자리에서 한 달 정도에서 돌려서 이 졸변 중에서 돌판 다시 흐르는 이런 느낌이 나와야 이때 덤빕니다. 여러분 이때 덤비셔야 돼요. 덤비시는 분들은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집해 나가시고 저처럼 여기 밑에까지 열어두고 조금씩 사 나가시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뭐 거의 단언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덤비지는 마세요. 모르는 얼토당토 안 하는 분들이 덤비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리플 좋아하는 분들 하니까 물리신 분들이 덤비더라고요. 물리신 분들이. 그리고 이 구름대를 나중에 이탈했을 때 아마 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올 연말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탈하면 안 좋았는데 이탈해버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그치? 이탈 안 하고 옆으로 들어갔으면 좀 일목구름 때는 옆으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옆으로 진입하는 게 여기를 뚫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 옆으로 못 찍어 밑으로 밀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8월 말 하순 정도에서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 리플의 특성상 이게 엘리어트 파동을 깔끔하게 잘 안 지키는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근데 이게 사토시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토시 시장도 250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예전에 250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저는 사실상 뭐 죄송한 얘기지만 지나가 버린 이야기지만 주봉 컨트라스를 좀 킬게요. 여기가 종파 마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종파 마감이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비트가 같이 빠졌을 때 빠진다고 한다면 제가 한 250원까지도 받아볼 수 있겠다는데 이때 비트가 올라가 버리면서 상대적으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좋아, 반등이 나오네. 반등이 나오네. 네, 반등이 나오면서 이 반등의 모습이 이게 시원찮은 거야. 이 반등은 괜찮아.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줘야 이게 지금 여기서 무너진 거라 그래, 3500 사토시까지는 괜찮다. 그죠? 그리고 요 반등 나오고 얘를 이탈하면서 시향을 바꿔버렸죠. 그죠? 자, 요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네. 간사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손실이 났어요. 요 지금 이제 비트맥스 쪽에서 손실이 크게 났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러고 제가 이걸 깨지면서 뭐랍니까? 2500 사토시까지 열어놔야 된다. 2500 사토시 전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아직 좀 남았다. 근데 거의 종파 마감에 대한 후보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후보 지역이 있다. 거기서 일정한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리는 이것에 대해서 완벽한 조정파의 종파 마감 후보 지역이 되고 여기서는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비트가 어떻게 움직여질지 모른다. 비트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알트가 리플이 버텨줄지, 리플은 좀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인마가 버텨줄지 아니면은 같이 비트가 빠지면서 원하는 나락으로 빠질지에 대해서 그 부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50원. 이제 250원이 만약에 270원 지금 현재 볼벤이니까 270원. 270원 만약 깨지면은 180원까지 실리 말씀해 주시더라고. 180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되는 거야.
힘들겠지만. 열어둔다는 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간다는 뜻은 아닌데 열어둔다 라는 되는 건데, 자 뭐 어쨌든 저쨌든 여기서 나왔던 흐름들을 무너뜨리면서 밀려 내려왔고, 리플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덤비려면 이 볼린저 밴드 이렇게 수렴돼야 돼요. 수렴됐을 때 이렇게 댄팅하다 빠지면 손절을 치고 빠져나갈 수 있거든. 아시겠죠? 네, 이런데 막 덤비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선수들이 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쭉쭉 빠지네요. 그죠? 이오스 볼펜 중심선이네요. 그죠? 중심선 배팅 해볼 만한 자리는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오스도, 이더리움도 잠깐만 더. 이더리움도 이거 40만 도달해서 글쎄 이러면서 이거 옛날같이 힘 안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은 진짜 이제 여기서 사고 존버한 사람은 진짜 알아서 하세요. 그분들은 내가 할 말이 없다. 욕을 해야 된다. 그분들은. 그지? 근데 내가 네 말을 듣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아이고 이번에도 못 가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팔면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심하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제가 반 정도 털었을 때 10% 털어라, 뭐 10% 덜든 20% 덜든 그건 자 본인들 스스로 하셔야 될, 이겨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저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죠. 자 이게 떡락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거 빠진 게 떡락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신경 안 써요. 월 알트 왜 안 가나요? 이거 신경 안 쓰나요? 이건 떡상 아닙니까? 62평이 하방을 내려오고 있는데 이 62평을 골든크로스를 냈다고요. 그리고 장기평이 골든크로스를 낼 때 눌림목을 주는 거는 이게 급등 패턴 중에 하나예요. 급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배팅해야 될 캔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얘잖아요. 얘. 이더리움 얘만 안 무너지면 된다고. 이더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더는 괜찮아. 지금 이더는 상대적으로 괜찮아. 상대적으로 얘가 무너지면 조금 곤란해져요. 조금 아씨 이거 어떡하지 지금 좀 고민스러운데 이렇게 내 된다고. 이제 더 빠지는 흐름, 이까지 내려가는 흐름, 재수없으면 7만원대 6만원 7만원 이때까지 보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볼밴드 이렇게 발산됐기 때문에 얘만 안 무너지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막 뛰어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죠.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에서 강세 신호를 보여주면 매수다 라고 했지만 이 라인이야. 이 라인 여기.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무슨 쌍봉 이렇게 빠지면 이제 빠지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해서 빠져버리면 이렇게 빠져버린다고요. 이렇게 이 흐름이 남아있다고. 그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다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일목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하락의 기운이란 말입니다. 하락의 기운. 그럼 느긋하게 연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말 이야기하고 막 11월달 12월달 되면 2020년 이제 새로운 흐름이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눌림목을 주더라도 전 다시 한번 상승할 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고점 대비 50%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알트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올 거냐, 요때 시장이 바뀌었지. 언제 올 거냐. 지금 와버렸네. 어떡하노 그러면. 막상 지나고 나니까 말하기 쉽죠. 우리 룰대로 하면 괜찮을 텐데. 퀀텀도 지금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퀀텀 잘 봐달라 했는데 그때 막 뛰어들고 손절 알고 나오는데 저는 모릅니다. 이게 이 흐름이 나와서 하긴 한 번 더 칠까 싶었는데 그냥 밀어버렸고요. 퀀텀도 뭐 이제는 쑥쑥 빠지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 좀 망각하고 계시는 게, 지금 이제는 1년 지동 평균선과 242평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제 숙제 다 한 거예요. 숙제 거의 80-90% 다 하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뭐 남았어요? 옛날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말씀드리던 흐름 조정 주다가 이제 다시만 들면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이제 한 번만 더 들어주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더도 마찬가지, 리플도 마찬가지. 모든 종목들 대부분, 이 비케는 좀 논외로 할게요. 비케는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이라서. 에이다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에이다도 마찬가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아이들 1년치 하락에 대해서 완전히 소화시켜 나가는 장이라고요.
비트는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알트는 아직 출발을 제대로 못하고 얘를 이 각도를 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냥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제 이게 죽어나는 모습이라. 자, 숙제를 거의 다 했는데 숙제를 잘못한 거지. 이제 이 자리를 버텨서 에다도 막 60원대 중반 후반까지 열어두고 버티면서 꾸역꾸역 버티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다이버전스 패턴을 만들어 나가면서 돌려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나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라는 걸 보면 큰 침체에서 우리가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은 하락은 끝났다. 큰 하락은, 침체적인 하락은 끝났고 지금 대륙을 만들었는데 그 대륙을 한번 내리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언제 62평 주평을 지금 보거든요. 추세는 지금 큰 추세, 주평이 지금 수렴되고 있는 수렴 패턴이고 주평에서 지금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주평을 보고 있어요. 그 일목균형표상 또 58원이네요. 일목균형표상 59원 정도, 네, 맥시멈. 그럼 이 정도 한 63원 정도로 가정을 하고 65원 초반을 깨지 않는 이상 주봉에서 얘가 이 60주평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60주평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이 주가가 이 라인을 하방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음목 하나, 캔들 하나로 깨는 건 사람이 괜찮습니다. 근데 다 올리면 되니까 줄줄줄 흐르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 62평은 이렇게 말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언제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 상승보다 더 맛깔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든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맨날 하던 말. 62평이 돌아 올려주면 62평 이만큼 남았다고. 돌려야 된다고. 지금 현재는 주봉 쌍봉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주봉 쌍봉이에요. 533일 쌍봉 어디까지? 22평까지 기본 깨졌잖아요 지금. 그죠? 혼조세니까. 다른 종목들은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거 살리는 모습 확인하셔야 돼요. 눈으로. 아시겠죠? 저는 물론 사놨습니다. 아직까지 물려있어요. 지금 또 이제는 한 30%, 25% 정도 손실 중이네요. 어이구야. 근데 제가 금액이 위플 얼마나치나요? 200만원치 밖에 안 사놨어요. 200만원치 4,000개. 당시 평균 500원 정도니까. 제가 10만개 모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4,000개 사놓고 지금 있다고. 물론 이제 비트 맥스에서 손실 본 거까지 합치면 조금 아쉽지만. 그걸 매집해 나가겠다고. 근데 이럴 때는 매집 안 해요. 이런 모습일 때는 매집하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매집도 하지 마세요. 이제 멈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집도 멈추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머무르고 돌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나면 지금은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빠져버리면 얘가 이렇게 가지면서 큰 바닥을 파면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요 가능성은 제법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짜증 날 거야 아마. 어떤 사람도 좋다고 살기고, 그죠? 자, 그러면 방송은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내일 또 업무가 또 많아서 뭘 하고, 지금은 알트코인 덤비면 안 됩니다. 얼마까지 빠질지 의미가 없어요. 내일은 곰빵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트코인 지금 현재 충격파 형태를 띠고 있는 친구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정도인데, 이 친구들이 아마 반토막을 지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승 1파일 때는 1차 되돌리면 61.8%가 기본 공식이거든. 여기 1차 종파 마감이 뭐 거기고, 만약에 이게 1차 종파 마감 상승 1파가 아니라, 만약에 얘가 상승 1파가 아니라 반등 비파하면 어떡할 건데요? 접속파 X는 어떡할 건데요? 어떡하실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게 반등 비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접속파 X거나 상승 1파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접속파 X라는 건 여기서 또 이렇게 흔드는 계속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야겠지. 상관없잖아, 올라가기만 하면. 그죠? 왜냐면 이런 모습들은 매집의 모습이에요. 그냥 사실상 거의 매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흔들고 모습이니까 탈탈탈탈 틀릴 거고, 그리고 이 엄청난 하락의 기운, 이 어마어마했던 하락의 기운을 이제는 상승시키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구름대에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일목균형표상 사실 죄송하지만 주봉 일목균형표상 17만원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이상 이더리움도 상승이 하락이 아닙니다. 웃기지만 이건 하락이지만 주봉 클래스상 일본 클래스에서는 지금 하락이 시작됐겠죠. 아직 시작 안 됐네. 일본 클래스상은 26만원까지. (4시간) 봉상 하락됐나? 그 4시간 봉상 하락 확정이네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포인트들을 지금 극히 뭐 염두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공식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또 이런 자리에서 요 밑에 살짝 더 빠지는 흐름에서 또 단타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정도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반등이잖아. 돌아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수렴이 되게 이렇게 나오고 거리랑 터지고 이렇게 가야 추세 깨면서 올라가야 이게 추세 상승이라고 말하고 딸도록 얘기하는 이야기죠. 그죠? 자, 방송은 이 정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지. 알트코인들이 지금 완전 새파란 불을 들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급등락, 급변동성을 가지는 그런 장세, 다음주, 다다음주 그런 모습이 나오게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시지만 얘가 뭐 그냥 상방으로 쏘아버릴 수도 있어요. 몰라. 그 가능성도 지금 제법 있어요. 제법. 그러니까 저는 하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몰라요. 모르는 장르예요. 모르는 자리. 죄송하지만 1500만원까지는 보였어요. 거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고요. 1500만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형성할 수 있겠다. 이 구간은 저는 제 실력으로는 무리입니다. 무리.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제가 기다리려고 원하는 패턴들이 나오면 그때 진입할 겁니다. 지금 보셔야 될 건 1시간 볼배에 대한 수렴과 재상승에 대한 기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때 배팅을 하겠지만 저는 이걸 확 살리는 흐름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봐요. 이렇게 꿀렁꿀렁 하다가 다시 한번 살짝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건 견적이 그리고 잘 안 맞더라 아이가. 그런 거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라인과 그런 규칙들을 지키셔야 된다. 볼린저 밴드 수렴되기 전에 덤비지 마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데서 매매하는 건 선수들이 할 거예요. 선수들이란 건 손절도 철저하게 지키고, 손익절 확률도 정확하게 지키고 하는 사람들 할 자리고, 그냥 좀 잘 모르시거나 초보분들은, 그리고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렴하고 나면, 내 1시간짜리 이때는 수렴하고 나면, 그치? 근데 4시간 차트에서 과거 걔는 노래만 뭔가 나왔네 이럴 때 횡보라는 게 나와. 이렇게 지지받는 이렇게 꼴랑꼴랑 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얼마나 빠질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22평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저항대를 좀 눌림과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 1300만원 라인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이 하락보다 지금 이 하락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일단 동반 하락이니까요. 그래서 이 상승이 이제 알트와의 동반 상승으로 이루어졌었어야 됐는데, 이 상승이 비트가 알트를 빨아먹고 올라갔죠.
보셨잖아요. 차트 그 동폭공에 보신 분들 같이 얘기도 나눴었잖아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은 알트의 돈이 비트로 갔다라는 것은 현금화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높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더 갈지 안 갈지 난 모르겠다. 이건 난 모른다 이거. 이 정도는 제가 먹을만 했다는 거. 이 정도는 먹을만 했다는 거지. 자, 방송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